이제 보험 계약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이제 보험 계약의 요소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양쪽의 관계 그죠? 보험회사 측에는 보험 대리인, 보험 중개인, 보험이,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대리인, 그다음에 우리가 피보험자 개념이 좀 다르게 쓰이는 거 아시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피보험자라 그래요. 임보험에서는요, 보험의 대상이 된 사람, 알겠죠? 생명보험의 주체, 뭐 그런 거 있죠. 대상 있죠? 그런 사람을 하고 이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 임보험에서는 그러면 피보험자를 그렇게 보니까 보험금 청구권자는 누구나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보험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익자로 따로 있는 거 알겠죠?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보험은 이렇게 나눠져요.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처음에 그게 많이 헷갈리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주체들은 권한이 좀 다 달라요. 오직 보험 계약 체결하고 뭐 고지 의무라든지 기타 등등 있죠.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 대리상만 가능해요.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근데 보험 중개인은 어때요? 중개 역할만 해줘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 의무를 하더라도 설명을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면서 중개사에게 막 설명하죠. 고지 의무. 고지 의무를 중개사에게 막 설명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험의가 있거든요. 이 보험의는 오직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지 의무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의한테는 어때요? 아, 내가 어디 아팠어요? 뭐 아팠어요?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전달된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보험 설계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 설계사 만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걸 해도 하더라도 법적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어디 아파서 설명해도 안 돼요. 안 해도 되고 단지 이제 과거에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를 줬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그때 이제 터졌는데 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험 설계사에게 제1의 보험료는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 번 딱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보험 설계사들이 수금하러 다녔어요. 그 당시는 거의 보험 요즘엔 전산화 다 돼 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저거 가면서 수금하러 다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나온 판례고요. 요즘에는 아예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할 때 1회 보험료는 거의 뭐 카드로 있죠. 그냥 멀리서 단말기로 다 해버리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상관없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이다. 인적 요소. 자 가봅니다. 나머지 뭐 보험 계약의 성질 당사자 뭐 이외의 관계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 보호자라고 해서 뭐 채약 대리상 아까 이건 대리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중개 대리상은 권한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보험 중개사 보험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의는 오직 고지 수령권만 갖고 있다. 보험 중개사는 뭐 아무것도 없다. 됐죠? 그 정도로 알면 되고 그다음에 채약 대리권도 없다.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 모집은요. 고지 통지 수령권도 없고요. 보험료 수령권도 없습니다. 제1의 보험료 수령권만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설계사 아까 잘못했는데도 책임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책임집니까? 사용자 책임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보험업법에 보면 우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은 그대로 그 조문을 가지고 와서 있죠.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가 동일한 그죠? 회사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다가 잘못했을 때는 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지는 겁니다. 알겠죠? 사용자 책임지는 거다. 자, 보험계약의 내용적, 인적 요소는 끝났어요. 계약 체결하는데 인적 요소, 내용적 요소다. 첫 번째는 보험 목적이 있어요. 보험 목적. 보험 목적이 뭡니까? 보험 사고 발생의 객체를 말하는 거죠. 손해보험은 뭐죠? 재산. 알겠죠? 생명보험 뭐죠? 사람의 생명 신체. 이걸 우리가 보험 목적이라는 거.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 아까 보험사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험사고인데 보험사고는요. 보험계약에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에 정하지 않으면요. 사고를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고는 여러분이 항상 특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보험사고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보험금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에 정한 보험자가 보험 지급 책임이 구체화되는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거기에는 특징이 두 가지 있다. 우연성과 어때요? 우연성과 특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고는 우연히 발생해야 되는지 고의로 발생하면 안 돼요. 알겠죠? 특정돼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하고 합의로 어때요? 이런 사고라는 걸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했잖아요. 화재보험의 사고의 특정은 뭡니까? 화재 사고잖아요. 근데 그 집을 어때요?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쓰나미가 쓸어버렸다. 그러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특정된 사고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밑에 우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게 하나 있습니다. 우연성 관련해서. 우연성의 점투를 보시면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우연성이랑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인데 당사자 쌍방이요. 이게 이미 발생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어때요? 보험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게 조문입니다. 몇 조문? 상법 644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요 규정은 어때요? 강행 규정으로 봤습니다. 알겠죠? 강행 규정으로 봤어요.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강행 규정이라는 성격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우연히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데 보험 계약 당시로부터 했죠. 필연적으로 그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우리 사람 반드시 죽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험을 가입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때요? 사고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 당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내용이죠. 알겠죠?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보험 사고가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유효로 본다. 알겠죠? 보험 계약 유효로 본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밑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밑에 판례가 있었죠. 그거 보시면 되고 보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근이양증 사건이었어요. 이 근이양증 진단 사건이었는데 근이양증을 진단받으면 거의 사망하거나 아니면 중증 장애가 돼버려요. 그거는 기간이 지날 수 있죠. 진단만 받으면. 그리고 이건 어때요? 진단 받았어요. 틀림없이 이건 뭐예요? 근이양증 사망하거나 뭐 나중에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근데 진단 받고 중간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이게 유효하냐 문제됐던 거죠. 근데 어때요? 진단은 받았지만 아직은 어때요? 발생 안 했잖아. 가입 허용된 거예요. 알겠죠?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효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특정성이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를 말한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 그 사고와 관련해서는 뭐 운행 중 사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약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행 중의 사고인 경우에 어때요? 책임이 나온단 말이죠. 운행 중이라는 사고거든요. 운행 중. 이게 바로 사고에 특정된 거란 말이죠.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어때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쉼터에 서서 겨울에 추우니까 섰다가 엔진을 켜놓고 자다가 질식사해버렸어요. 그럼 질식사했는데 엔진을 켜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운행 중인가 아닌가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다툼이 생겨요. 유족들은 어때요? 운행 중이다. 시동 켜놨지 않냐.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측은 어때요? 아니다. 움직여야 된다. 시동 걸어 움직여야 된다. 라고 다투었던 거죠. 누가 이겼어요? 보험회사가 이겼어요. 알겠죠? 운행 중은. 이해됐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특정이 잘 돼야 되는, 특정이 확실히 돼야 된다. 알죠? 그 다음에 보험기간하고 뭐 책임기간 여러분 아시죠? 보험기간하고 책임기간 똑같은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책임기간을 말해요. 근데 보험 계약기간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죠? 계약기간은 뭐예요? 그냥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고 책임기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기간이야. 그래서 계약기간하고 책임기간은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보험 가입할 때 20년 납 평생보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20년 납까지는 뭐예요? 계약기간인 거지. 그 다음 평생 보장되는 거 어때요? 계약 시작부터 그때까지는 보험기간, 책임기간이 되는 거다. 뭐 그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쭉 가셔가지고 좀 4번 가볼까요? 보험자의 책임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요게 이제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가끔 나왔어요. 보험자의 책임 기간은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하면 되는데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내가 처음 보험료 내는 순간부터 어때요? 보험회사의 책임 기간이 개시되는 거예요. 약정이 없으면.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된다. 만약에 보험계약은요. 또 이게 문제되는데 뭐 시험엔 잘 안 나올 겁니다만은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한에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소급보험이에요. 소급보험이 가능합니다. 소급보험 일단 유효합니다. 알겠죠? 유효합니다. 예, 물론 이제 소급보험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험자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그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돼요. 이게 소급보험 가능해요. 그 옛날에 이제 교통이 발달되지 않거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소급보험이 유효했습니다. 알겠죠? 우리 예를 들면 서울에서 물건을 보내갖고 뉴욕까지 보내는데 지금 출발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인천에서 출발했대. 그렇지만 사고 난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뭐 사고 들었는 거 모르니까 이미 출발했는데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입하는 거로 소급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고 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보험금 받는 거야. 알겠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새는 뭐 워낙 통신도 발전하고 많은 이 보험법에 지금 없어져야 될 조문이 꽤 있습니다. 자, 보험금액 보험료 됐고요. 보험계약 성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성립. 보험계약 성립하려면 어때요?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청약과 승낙이 된다. 승낙 통지된다. 그죠? 그러면 보험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인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험증권을 줬을 때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그건 아니에요. 보험증권은 뭐죠? 하나의 증거증권일 뿐이에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계약 체결할 때 청약 승낙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를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리인이 중간에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요.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고 본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문에 한번 나왔던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 성립하는 거. 청약은 누가 하는 거죠? 청약은 계약자들이 하는 거겠죠? 계약자.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계약자. 계약자들이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승낙을 한단 말이죠. 그냥 바로 승낙 안 하죠. 심사기간을 거치죠. 그죠? 그래서 승낙기간은 우리 보통 며칠 줍니까? 30일 주는 거예요. 알겠죠? 30일 줍니다. 그래서 청약하면 볼게요.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없이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뭐요?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야 됩니다. 지급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돼요. 알겠죠? 청약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제1회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보험 가입하면 그랬잖아요. 청약서 낼 때 카드를 한번 긁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내는 거예요. 내는 거죠. 발송해야 돼요. 다만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될 때는 어때요?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알겠죠? 30이다. 만약에 30일에 납부 통지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본다. 그죠? 요 지문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거기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 발생해 버렸어요. 책임질까요?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직 승낙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금 지급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료를 이미 받아버렸잖아. 1회 보험료 받았고요. 하는데 그래 보험료 받았으니까 보험금 지급하라고 하는데 또 보험회사들이 울고 있어요. 아유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주냐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네가 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실요 우리 심사하고 있는데 얘는 진짜 우리가 보험 가입할 애 아니었어요. 심사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건 진짜 가입할 애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해보험에서 오토바이 운전하는 자는 가입을 못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1회 받고 청약서 받고 이제 뭐 하는 가운데 보니까 얘는 도저히 가입할 애가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주지 마라. 알겠죠? 요럴 때는 주지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때요? 네가 보험료 받았으니까 사고 발생하면 돈 줘라. 계약 성립되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돼요. 됐죠? 자,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관계 보험료 상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아직 승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이상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알겠죠? 좋은 문제. 거절할 사유. 이 거절할 사유 뭐예요? 거절할 사유는 그 사안을 보고요. 객관적 보험 인수 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 상태. 알겠죠? 도저히 그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말하고요. 이 증명 책임은 당연히 보험자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임보험에서 신체검사를 만약에 이렇게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임보험에서는요. 신체검사를 받았어야 돼요. 신체검사 받지 않으면 어때요? 보험금 안 줘요. 알겠죠? 그래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때는 어때요? 보험료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서 이제 보험계약상 계약 체결할 때 의무가 있는데 그게 고지 의무입니다. 그죠? 고지 의무다. 됐어요. 고지 의무다. 이제 고지 의무는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자를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죠. 몇 가지만 좀 체킹하시면 돼요. 사고 났을 때. 자, 고지 의무 봅니다. 당사자. 의무 부담자는 당연히 보험계약자도 되겠죠. 피보험자도 되겠죠.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는 된가요? 안 돼요. X.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만 청구하는 거지 여기 이게 고지 당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 수익자. 대리인도 뭐 고지 의무 있겠죠. 그러면 고지를 받는 당사자는 누굴까요? 보험회사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대리인, 대리상. 그 다음에 최악 대리상. 또 누구 있습니까? 보험의. 보험 설계사 돼야 안 돼요? 안 돼. 보험 중개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자한테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 하나 알아두시고. 자, 고지사항이 이제 여러분하고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지사항. 고지사항은 중요한 걸 고지해요. 중요한 사항. 그죠?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인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험료를 많이 받았을 거나, 그죠? 그렇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또 청약서에 뭔가 기재해놨어요. 이거 물어보는 게 기재해놨죠. 그죠? 이런 거는 뭐죠? 중요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서면에는 보험 청약서도 포함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나올 거 2개 체킹해 보겠습니다. 보험자가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해서 질문했어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될까요? 됩니다. 왜? 청약서에 기재해서 물어봤잖아요.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계약사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 이거는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거 있죠. 이거는 안 알려줘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중복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 가입 안 시키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보험 계약할 때 보증인이 있냐 없냐는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어.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고, 만약에 청약서에 기재해서 질문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는 고지 의무의 대상이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